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탈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이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만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애플 측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깝게 상승했고 간밤에 반도체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보니까 투자은행 측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이제 400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좀 좋았을 때 뭐 그때는 체감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하회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S&P 500 같은 경우도 뭐 21선에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기술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연테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국내 시장도 아마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애플 쪽에서 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을 좀 했었어요. 애플이 좀 상향 조정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제품 출시를 이제 생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약 한 15% 정도 물량을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품사들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LG 이노텍이나 BH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 21선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밸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PBR 한 배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밸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비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 S&P 500의 반도체 쪽과 장비 쪽,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 12개월 예상 EPS 추이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 반도체 장비 쪽, 국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고, 기술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국내 기술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IT 쪽,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좀 급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본다라면 삼성전기나 아니면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EPS 증가치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익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진 시장하고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뭐 박스권역의 흐름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200포인트대 2217포인트를 6월 8일 날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게 된다라면 2000포인트, 2200에서부터 2030포인트 정도의 부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직까지도 뭐 박스권역을 좀 탈피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을 놓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차별화 장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별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SK바이오팜 청약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SK바이오팜 쪽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IT 섹터가 지난주 후반경부터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소부장은 여전히 관심권을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이라든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인프라 투자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진성 TEC 같은 경우, 뭐 미국 북미 수출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죠. 뭐 진성 TEC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있어서 이 수출 규직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DY 파워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외부적으로 있어서의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을 찾는다라면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혹은 애플 쪽에 있어서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돼 있는 부품사들, 뭐 BH라든가 아니면 LG노텍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월 이제 하순에서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순이익에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2월 달 2분기 때죠. 순이익 추정치 상향 종목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뭐 이런 기업들이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중소형 주들 중에서도 순이익의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뭐 IT 섹터에서 뭐 TCK 정도, 그다음에 화학 쪽에는 대한유화, 그다음에 게임 쪽은 웹젠 뭐 이 정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농심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니까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소부장 쪽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는 여전히 IT 쪽 섹터예요. 뭐 소부장 쪽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SK머티리얼즈예요. SK머티리얼즈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6월 18일 날 긴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데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됐었죠.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좀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업도 소재 국산화 종목, 국산화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머티리얼즈 국산화 추진 아이템을 보게 되면 불화수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식당용 장비에서 쓸 수 있는 특수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국산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국산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보인단 말이죠. 또는 피로틱스 같은 기업도 있어요. 2차 전지 쪽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국책 사업까지 진행을 하죠. 그럼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ATPC, PTC라는 기업도 있어요. 어저께 주식 잔소리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식각장비를 좀 반도체 식각장비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9시 지나가고 있는데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 측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고 인하우스 칩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함께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도 40달러 윗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1% 이상 강세 52,6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85,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앞에 팔자 보입니다. 80만 원대 회복하면서 오늘 1% 이상 강세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는 어제 8% 이상이 올랐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나왔는데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추가 상승세 나오네요. 27만 3,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총 4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앞에 3자 보입니다. 오늘 2%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입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현재 켜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LG화학 1% 이상 상승 나옵니다. 다시 한번 5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 카카오 마찬가지로 오늘 1% 넘게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카카오 추세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상승합니다. 2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삼성물산도 오늘 소폭이나마 오릅니다. 0.4%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2145선까지 올라가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60선 목전에 두면서 오늘 0.85% 이상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모두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11만 4,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의 3위권까지 밀렸네요.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14만 3,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 현재 0.29% 강보합권, 알테오젠 어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무너지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6% 상승 나옵니다. 미국 아마케 아스코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대감에 이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33만 6,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추세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고 시제는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시젠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만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1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오늘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오늘 13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상승 나오고 있고 CJENM과 제넥신은 소폭 빠집니다. 제넥신 0.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99,9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장이 1% 이상의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많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아니고 계속 모양을 만들면서 횡보 내지는 박스권에 이제 갇혀져 있는 시장이었었는데, 일부 어제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일단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만선을 다시 안착을 하면서, 오늘 기술주들이라든지 IT 부품주들, 거기다 제약적으로 다 약한 것도 아니고, 골고루 종목들이 지금 다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은 인공지능 섹터의 TPC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초록뱀하고 ICQ 같은 경우는 강한 이유가 지금 아침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한국판 넷플릭스를 한번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0조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일단 IT 부품주들도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LG 화학들이 약하지 않고 계속 위로 뻗어주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다가 제약주들도 셀트리온도 움직여주고 해서 오늘 아침장에서는 굉장히 흐름들이 굉장히 세고 강한 흐름들을 보여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되어준다라 그러면 매일같이 매매하기가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맨날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주도주의 흐름들, 업종의 대표주 흐름들이 꺾이는지 계속 움직여주는지 해서 양봉이 나오면 매매하기는 참 좋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보더라도 음봉이 아니고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양봉의 모습, 약간 도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만들어줄 때에서는 오늘도 매매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이 또 공략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이제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어제 좀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 개파락이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역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역배열 이제 급등주 패턴이라 그러는데 어차피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이제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서는 웬만해서는 그 잡주라 그래서 상장 폐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로 좀 들어가 있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실려주고 있는 흐름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 종목은 이제 과거 이름이 이제 필링크라는 회사에, 아마 필링크 하면은 무슨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이 좀 남을 겁니다. 이제 필링크라는 회사에서 이름이 사명 변경이 젠백스 링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젠백스 이제 젠백스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이제 젠백스 그 링크라는 이름이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필링크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회사의 내용은 뭐 무선 인터넷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류, 그 해외 쪽에 이제 의류 자파 도소매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패턴에는 지금 바닥에서 일단은 N장 상승을 크게 준 이후에서 지금 밀린 상황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차트를 요거로 다시 돌려서 필링크, 젠백스 링크.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아마 활발하게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밀리게 되면 매매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자고 그러면은 이 어제 장대양봉의 기준선인 1,560원에서 지금은 단기 과열권이라 요 며칠간은 아마 정상적인 호가가 거래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내려오면 밀리게 되면 한 1,600원이라든지 좀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박스권 만든 다음에 아마 단타거리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뭐 크게 잡으면 2,200원이지만 그렇게 잡지 말고 싸게 한 1,600원 정도에서 내려오는 공략을 했다가 한 1,900원, 2,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팔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게 단기 과열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차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바닥권형 있는 종목들이 거래가 실리면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년 12월 6일 날의 뉴스를 보면 그 젠백스에 대한 이슈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지금 최대 주주가 젠백스 지오인데 그쪽 종목과 좀 연계가 있고 젠백스하고도 그래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 얘기가 나올 때에서 같이 한번 움직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필링크라는 회사라는 걸 안다라 그러면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작전주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만 쫓아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로서는 양호하다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자, 롯데 하이마트. 자, 일단 롯데 하이마트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롯데 하이마트 일단은 이제 소매 유통 관련주 쪽인데, 일단은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 되는 8,400억 정도가 되는 회사이고요. 일단은 움직이고 어제도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게 2분기 실적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기관들하고 투신하고 연계하고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은 꺾일 수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수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 한 3만 원 정도로 잡고, 어차피 가벼운 종목은 아니니까 뭐 2천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짜리도 아니고 8천억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편안히 끌고 갈 수 있는 바닥에서 돌아가는, 결국은 뭐 지금 뭐 소매 유통, 그러니까 유통업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들이 은근히 좋아진다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호재로는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한 4만 원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할 거로 같아요. 대신에 지금 약간 섰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다가 물리더라도 이평선들이 다시 돌아올리면서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봤듯이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지금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크신 분들, 무거우면서도 안전하게 끌고 가려는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것들을 저점 매수를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매수 질문 주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거 매수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매출이 뭐 원래 이제 하이마트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원래 하이마트였는데 이제 롯데 하이마트로 뭐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여름 수출 여름 이제 관련주로 같이 엮이면서 움직여주는 종목이니까 올 여름에 좀 덥다라 그러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도 그 뉴스에 맞춰서 거래량들이 실리고 아마 이 세력들도 올 여름을 겨냥을 해서 매집을 해놓은 걸로 보이니까 뭐 얼마간은 상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EM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자, EM 플러스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상한가 간 이슈를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 2차 전지 효율 극대화 액상 그래핀 개발 소식의 상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 EM 플러스는 과거에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처음에서는 이제 스타코넷으로 이제 상장을 했다가 EN3라는 이름을 바뀌었다가 나노메딕스로 그래서 나노메딕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2018년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나노메딕스였는데 EM 플러스라는 이름을 2020년 4월 달,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노메딕스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얘는 무슨 그래핀 관련주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쪽 관련주들은 이제 그 특장차라든지 아니면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물탱크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쪽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소방기업, 그 다음에 뭐 왕강기라든지 뭐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나노물질을 연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물질을 연구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슈가 돼서 움직였는데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뭐 실적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면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그나마 흑자 전환을 좀 이루기는 했어요. 보니까 그나마 흑자 전환을 좀 이루긴 했지만 실적이 그다지 그렇게 양호한 그런 회사들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적자 전환할 수가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름을 지금 보면은 자주 바꾸죠. 그러니까 작전주에 있는 성격들,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들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호재들은 많이 담고 있으면서 이름을 자주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우량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잡주라 그러죠. 잡주의 성격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전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바닥 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폐지 위험도 일단 10월달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흑자 전환한 부분들도 있어서 상장 폐지는 안 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좋은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슈는 지금 뭐 세계 최초 2차 전지 효율 극대화 액상 그래핀 개발 소식의 상한가 솔직히 저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 뉴스가 정말 기술력이 있어서 저 뉴스를 만든 건지 아니면 작전하는 애들이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별로 기술력도 없는데 움직인 건지 그거까지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만 느낌은 그런 잡주의 성격인데 이슈를 붙여서 크게 띄우려는 속셈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알고 들어간다라 그러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아야 돼. 한 5,000원 정도로 잡고 밀릴 때마다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지만 밀릴 때마다 공략을 해서 1차 목표치는 10,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치가 커요. 작전주기 때문에 1차 목표치는 10,000원이지만 지금 거래량들이 얘네들이 지금 작전하는 애들의 물량들이 들어온 걸 봐서는 얘네들은 아마도 한 20,000원까지는 땡겨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회사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원래 이렇게 좋지 않은 회사들이 별것도 아닌 회사들이 작전을 할 때 잘 올라가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아마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한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해본다라 그러면 롯데하이마트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밀려서 작전주의 성격이 있는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밀리면 또다시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쪽 아니면은 뭐 EN 아까 전에 그 젠백스 링크 이거 같은 경우도 공략은 가능하지만 지금 과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일 점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장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1% 이상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움직임부터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뭐
그 코로나 재확산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언택트 중심으로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시세를 뽑고 있죠. 유동성이 여간에서는 마르지 않아요. 지금은 달리는 말이 돼버렸는데 달리는 말에 굳이 뭐 빨리 내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정한 비중을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중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도주 중심으로 좀 포트 편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갖고 가시되 항상 달리는 말이다는 생각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질문 주신 게 ADL 바이오를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달리는 말의 대표 주자지요. 항암 진단체 이중항체 쪽에 선두주자가 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어느덧 1조 7천억이니까 기업 밸류로는 이미 한창 넘어섰다. 그래서 밸류로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중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비중이 뭐 한 20% 이상 이렇게 된다면 반 정도는 지금 이익 실현하고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비중이 뭐 10% 언더다 그러면 뭐 달리는 말이니까 5일선이나 주봉을 보면은 기준점이 한 35,000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35,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가본다. 여기서 시세 탄력이 또 받으면 직전 고점인 38,9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35,000원, 위로는 4만원을 목표로 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케어랩스인데 단타 접근이 가능한가요? 케어랩스도 뭐 닥터가 고다라는 플랫폼 업체로서 각광을 받아갖고 이제 의료 서비스 업체로서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 중이죠. 단타는 몇 번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항상 시가 기준으로 보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신호가 분명히 나왔죠. 아침에 시가 시작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요 신호. 이때 이제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럼 이때 들어가셨으면 이미 시세가 나왔으니까 한 3% 이상 이익 실현이 가능했죠. 지금 조금 시간이 늦은 듯 합니다만 그래서 항상 단타는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차트를 어느 기준에서 들어갈지 기준 잡는 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시가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단타 종목을 잡을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거래대금 이렇게 보면은 쭉 그 상위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과 거래량 상위 이렇게 보면은 단타 종목은 나온다.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 기준으로 대응해서 이미 수익을 한 번 낼 수 있는 폭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제가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항상 마이크를 받아서 시가는 항상 그 단타는 아침에 한 15분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항상 시가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에요.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현대건설이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남상구역 굉장히 그 큰 규모인데 한 7조 원 규모가 되고 아마 국내 건설 단위로는 아마 재건축 단위로는 가장 최대 규모가 될 텐데 그거 이제 시공사가 선정돼서 한 7조 규모의 매출처를 확보했으니까 호재는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단보다는 현대건설은 건설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업황을 따라가겠죠. 업황을 따라가야 되니까 건설업이 지금 딱히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내놓고 이래서 업황 전체로 보면 크게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본다면 현대건설을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보유분만 가지고 어쨌든 지금 모멘텀을 받았으니까 일시적으로 보고 지금 장대 거래량 터진 게 꼬리 달고 오늘까지 떨어져서 모양은 안 좋은데 그렇지만 뭐 나쁜 내용이 아니니까 보유분만 한번 좀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젠덕스입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에서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 하락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좀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일단 5,000원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좀 횡보를 몇 개월간 이어간다면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애니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애니젠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5일선 지지하는 선에서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성공장 GMP 인증 획득 등 펩타이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항암 운반제나 이런 치료제, 항암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잘 차트를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에서는 15,0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끌고 가셔도 괜찮으나 일단 매수매도 반복은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체리브로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66 관련해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은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좀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단기적인 그냥 반등 신호 정도, 상승에 대한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조금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아니면 처음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일단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주가 전망도 괜찮습니다. 다만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일단 2,5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살아서 올라오는 그리고 올라오는 게 바로 2,500원을 올라준다고 바로 상승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2,500원을 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또 횡보를 이어갈 거거든요. 저런 자리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2,500원 저 자리까지 넘어줘야 3,000원, 3,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 의견 하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인데요. BH입니다. BH 매수에 대한 좀 의견들이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최근 들어 차트 흐름인데요. 주가 포인트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치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도 한 20에서 가격 돌파하면서 올려치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한 5%가량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어서 실적 포인트를 보자면 굉장히 좀 양호하긴 해요.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매출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보다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좀 깊은 상황이에요. 1분기 포인트가 너무 좀 낮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 FP12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매출 포인트가 2분기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이겁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게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오늘 시장이 좀 시장도 좋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보다는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네,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수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한 뭐 19,000원, 19,500원 정도, 그러니까 19,000원 초입부에서 매수하셔서 한 21,000원 정도 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관들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해주긴 했어요. 요 며칠 조금 매도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좀 매수세가 좀 붙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간에 있어서 기관들의 이 매수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진 않았다.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도 최근에 매수 대비한다면,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 대비한다면 큰 폭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번의 상승으로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21,400원의 현재 가격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는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짧게 보셔야 돼요. 22,000원 초반 보시는 게 대응이 맞고, 만약에 나는 좀 더 싸게 매수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19,000원 초입부에서 매수 대응하시고 땡겨주시고 바로 올려치면서 오늘 가격 나오는 거 21,000원, 뭐 22,000원대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둘 다 어떤 가격을 취하시던 매수는 가능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22,000원 이상 보시고 단기 대응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INC인데요. INC 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이걸 좀 볼게요. INC 최근에 주가가 6월 초에 상당히 급등한 이후에 승부를 보이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지만 뭐 큰 폭의 여타 다른 상승하는 종목들 대비해서 크게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약간의 하락폭을 유지하다가 하락 추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전을 한 그런 좀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6월 12일 날 장대 양봉 보인 이후에 바로 15일 날 어떻게 해요? 네, 장대 음봉 나와주면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좀 실적 체크를 해보자면, 자, 매출액 역시나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2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1분기 실적, 사실 1분기는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1분기 실적은 이미 비발행됐던 이런 매출에 대한 포인트를 받쳐주면서 매출이 영업이익도 나와줘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억이에요. 적자폭이에요. 그럼 2분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주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실적만 가지고는 하락할 가능성, 실적 보고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해도 될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우려감이 너무나 좀 가혹합니다. 2분기 실적도 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다 예측하기로는.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조금 자제가 필요한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 대응을 하시겠다면 바닥을 좀 많이 찍어야 돼요. 바닥으로 많이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로 4,000원대는 와줘야 4,000원대. 그러니까 이 포인트, 이 매물벽 자체, 요 네모칸 매물벽 자체까지는 내려와 준 이후에 요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지 지금 당장에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장기 관점 하고 싶으신 건 저도 알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주가가 10% 이상 하락, 그 이상의 더 하락이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하셔서 가셔야지만 좋은 수익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구간대 매물벽은요. 작년 7, 8, 9월, 작년 하반기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4,000 얼마요? 500원, 600원부터 해서 5,000원 넘어가는 이 5,200~300원 구간대에 꽉 차있는 매물벽 자체를 돌파한다? 여기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하단 자체, 작년 하반기의 하단 자체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얼마요? 네, 한 4,000원 초반대 구간까지는 내려와 줘야지만 그나마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아마 올해 4월이나 5월에 매수하셨던 그 분들이 추가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길게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하락 보시고 4,000원 초반 오시면 그때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HLB 전망 괜찮은가요? 네, HLB. 정말 뭐 좋은 종목, 뭐 나쁜 종목 아닙니다.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고요.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거의 대장급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HLB라는 회사에서 요즘에 좀 다시 이슈를 끄는 게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회사 주인으로 오너로서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도 관련이 있고 여타 이것저것 많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에 대해서 임상 뭐 2상이나 3상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작년 10월에 고점이었던 18만 9천 원, 뭐 거의 한 20만 원 가까운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아직 시장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아직 큰 상승을 이미 보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약간 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좋게 본다? 당연히 좋게 보죠. 네. 근데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사실 요즘에 흐름을 보자면 기관들은 너무나 관심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외인들이 조금은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서 좀 한 달 동안 매수가 많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또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기관들도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매수 대응 역시나 나쁘진 않지만 가격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볼리저 밴드 하단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약 9만 원 초입 부분이 됩니다. 이 9만 원 초입 부분에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61선과 121선 포인트가 볼린저 밴드 하단과 좀 맞닥뜨려지는 가격대가 있어요. 바로 한 9만 얼마일까요? 한 2, 3천 원 정도 나오겠네요. 현재 스코어에서는. 그러면은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땡겨야지 지금 당장에 있어서 이거를 매수 대응한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하락하더라도 한 9만 얼마요? 초반대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다시 상승 그림 그리면서 꾸준한 상승 포인트 나오면서 전고점 포인트 12만원 돌파하면서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망은 좋다. 하지만 단기 대응으로서는 매수가를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 조금 이 포인트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BH 요거는 좀 도전 보시면 대응하시고요. INC는 매수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 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LB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가가 약간 밀릴 수도 있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이 누적 수익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3인데 어제부터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 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볼게요.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어제 LNF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4% 이상 상승세 나왔는데 어제 9시 30분을 기준으로 4% 이상의 수익률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스윙 관점에서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눌린 구간을 거치고 다시 이제 입파동이 나오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는 오늘 자리 충분히 주고 있고 3,6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못해도 4,000원 정도는 가줄 건데, 일단 상단 정구점 정도만 넘어준다면 일단 4,500원 목표가로 이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 최종 목표가는 4,500원인데 1차적으로는 4,000원 정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손절가는 3,350원 짧게 잡아드리니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급등락이 조금은 심할 수 있어서 일단 만약에 좀 흔드는 자리를 좀 싫어하신다면 좀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는 다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스윙 관점에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천천히 기술적으로 자리 주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보는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근 시장이 다시 인터넷이나 언택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흘러가고 있죠.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인터넷주들이 계속 시세를 주고 있는데 그 가격대를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후발주로서 대기하고 있는 종목 중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사업 구조가 1인 방송 미디어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사업을 갖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이 돼서 시장의 우려 때문에 조금 주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런데 이번 분기부터 다시 좀 성장 추세를 가고 있고, 별풍성 매출은 지속적으로 매니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언택 분위기 하에서 후발주로서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좀 갖고 와봤고요. 매수 가격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62,000원 수준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4,5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7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